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건이라고 합니다. 연금 투자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연금 투자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끝으로 연금 투자에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알아볼 개념은 저축과 투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신다, 1000만 원짜리 예금을 하신다, 1년짜리. 그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1년 동안 돈을 빌려주시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을 산다고 그래서 나한테 이자 약속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가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부동산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축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무한대로 너 언제든지 네가 갖고 싶을 때 갚아라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가족관계나 뭐 절친한 친구 사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자본주의 사회의 계약은 항상 만기가 있습니다. 즉 만기가 있는 이자를 받는 게임을 하는 게 저축입니다. 그래서 저축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다거나 뭐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서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즉 가입 시점에 약속한 수익이 확정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은 막혀있는 구조고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내가 뭐 3년짜리 예금에 가입하는데 이자를 5%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다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5%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금리가 오르든 금리가 떨어지든 주가가 오르든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5%밖에 없는 거죠. 즉 당초에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은 상방, 최대 수익률이 막혀있는 구조다. 투자는 만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셨는데 집에 만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셨는데 주식을 내가 팔아야 되는 만기가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도 만기가 있는 것처럼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투자는 내가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파는 시점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 예금은 안전한 거 아니야? 은행 예금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축의 한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축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뭐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면서 물가가 얼마 올랐다. 뭐 라면 한 봉지가 얼마였는데 지금 한 봉지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월 시간이 흘러가면은 물가가 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 예금에 가입하는데 내가 3%짜리, 요즘은 사실 3%짜리 예금도 많지 않습니다. 3%짜리 예금에 가입했는데 3%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번 겁니까? 안 번 겁니까? 여러분들 돈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와 교환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환해야 되는 물건의 가격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정작 내가 돈 번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3%인 것은 나는 아무것도 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현금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금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몰빵이 돼 있으면 현금 없이 내가 주가가 크게 폭락했을 때 내 삶이 휘청거립니다. 근데 내가 일정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는 포트폴리오의 보호막이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되고 또 현금이 있어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단, 현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지금까지 쫙 그래프를 보시면 통화량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86년부터 지금까지 통화량이 과연 몇 배나 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8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내 돈의 가치가 거의 한 40년에 거쳐서 돈이 물가가 80배 오른 것만큼 내 돈의 가치는 반대로 이 가치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화량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장기적으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물론 일본처럼 돈을 막 풀었는데도 경제 성장이 아예 안 돼가지고 자산 디플레이션 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시기였고요. 우리나라 뭐 경제 체력을 고민할 때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정말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저축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투자도 만능이 아닙니다. 저축은 상방이 막혀 있죠, 위가. 이자로. 약속한 이자로. 근데 투자는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이 주식으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최대 손실은 뭐죠? 투자 원금이죠. 내가 빚을 내지 않고 투자했다고 그러면 100만 원 투자했던 100만 원 다 날아가는 게 최고 마지선이죠. 근데 이론적으로 상방은요, 위는 무한대입니다. 그죠? 알 수는 없죠. 네? 무한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알아봐야 되는 것은 투자의 성과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 앞에 똑같습니다. 투자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의 함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뭐냐? 금액입니다. 금액. 두 번째가 수익률. 세 번째가 기간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연금 투자는 장기 투자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기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장기 복리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투자의 목표가 뭐냐? 투자의 목적이 뭐냐? 투자의 목표는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입니다. 연금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세제 혜택이 있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수익 구조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전체 월급의 평균 한 금액의 12분의 1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년 연봉의 12분의 1 정도가 그 연금에,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거고, 연금저축계좌 같은 것들은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데 75만 원을 내가 매월 불입하면 900만 원이 돼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75만 원을 넣는다고, 매월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작 금액을 75만 원으로 하고 매월 적립금액을 75만 원을 넣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여기 뭐 그 연령대가 다양하시겠지만 뭐 제가 나이 40살이라고 잡겠습니다. 40세시고 이분이 이제 60세에 정년퇴직하니까 이분이 20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뭐 시장 평균 수익률이 뭐 미국 S&P 500의 경우에 8에서 12%인데 8%로 제가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연복리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20년 뒤에 8%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보겠습니다. 예. 총 투자 금액은 1억 8천인데 총 수익이 더 많죠? 2배가 넘습니다. 4억 3천만 원에 가까이 되죠. 쭉 올라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 20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20년에 4억 2천이죠. 복리 수익률에서는 20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20년이 아니라 딱 3년만 더 늘려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1억이 더 늘어납니다. 그죠? 여기서 그러면 2년만 더 늘려보겠습니다. 25년 되겠죠. 어떻죠? 확 늘어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30세인데 내가 열심히 넣어서 30년 동안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춰보세요. 얼마가 될지. 네, 10억이 넘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0년 차부터 점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금 투자는 일찍 시작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금액보다도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how입니다. how.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이제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장 전망을 맞추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바닥과 꼭대기를 맞추실 수 있습니까? 저는 또 못합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뛰어난 투자 재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적립식에 투자하십시오. 적립식으로. 이 적립 투자 방법은 뭐냐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비용을 평균화한 겁니다. 적립식 투자자는 시장에 머물러 있는 투자자입니다.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르고 내리면서 평균 가격에 사고, 핵심은 내가 산 평균 가격보다 낮게만 안 팔면 난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손해를 안 보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투자법입니다. 왜? 내가 손해를 안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재투자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복리효과가 극대화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 산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증권 분석 학자인 엘로이 딤슨 교수가 그 한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낙관론자들의 승리가 한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단기적으로는 회의론에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판단이 어려우면 여러분들께서는 적립식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 적립식을 내가 어떤 상품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요즘은 너무 좋은 수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덱스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TDF처럼 자산 배분해준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인덱스나 TDF만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도 꾸준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하시는데 의외로 투자는 성실하게 안 하세요. 그렇지만 연금 저축 계좌는 여러분들께서 퇴직연금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실하게 적립식으로 불입해 나가시면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연금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있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분들한테 100% 전부 다 뭐 주식자산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경험이 없으시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비율은 30%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우면 30%라도 해야 된다. 주식 관련 자산에. 왜? 10%만 넣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아져요. 10에서 20%가 되면 얘네가 오르더라도 전체 내 자산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30%는 돼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최소한 의미 있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처음에 경험이 없으시다면 30% 정도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적립식을 해나가시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고 그 변동성을 견뎌내고 관리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워렌 버핏이 한 얘기죠. 늘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고 저도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다시 그 문장이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자로 호주머니로 옮기는 곳이다. 이 인내심이라는 것은 투자에서 인간의 본성과 맞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는 어찌 보게 되면 복권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인간은 빨리빨리 결과를 하기 쉽고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인내심이 없으면 온갖 유혹과 소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인내심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인내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 저는 가장 좋은 동반자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연금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나를 강제로 인내심 있는 투자자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하실 것이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라도 최소 자산 중에 30% 정도 투자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불려서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